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 증시 또 상당히 좀 장중에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승권까지 또 올렸다가 그리고 나서 살짝 이제 윗골이 달면서 뭐 약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이 좀 된 것 같아요. S&P 500 기준으로 0.2% 정도 빠졌는데 양봉 마감이고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로 어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초반에 이제 빠졌던 부분은 S&P 500 이제 그 분봉이 안 잡히네요. 예. 자, 어쨌든 그 초반에 빠졌던 부분은 왜 빠졌느냐면은 ADP 고용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ADP 민간 고용 쪽이 안 좋은 게 아니었죠. 사실은 좋게 나왔는데 20만 8천 개 증가했는데요. 이게 8월에는 그 7월 대비해가지고 18만 5천 개 증가했었거든요. 예상치가 얼마냐면 20만 개. 그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고용이 좋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잡아 올렸는데 다시 잡아 올린 이유가 사실은 조금 모호합니다. 자, 일단 어제 발표된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됐죠. 이제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업 지수는 수출에 대한 거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아무래도 내수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서비스업 지수가 좋다 그러면 내수가 튼튼하다 이렇게 뭐 이제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8월 대비해 가지고 0.2% 이제 덜 나왔는데 전망치보다는 살짝 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뭐 그냥 보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미국의 내수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든 또 제조업 지수든 간에 52쪽이면은 확장 국면에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는 튼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요, 산업활동이라든가 산업활동 위축이 됐고요. 또 신규 주문도 줄었습니다. 가격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감소가 두 가지로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재고 감소라는 게 그러니까 많이 팔렸는데 많이 팔렸기 때문에 재고가 줄었다. 들어오는 것보다 재고가 쌓이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에 재고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비가 굉장하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면은 가격이 올랐어야죠. 근데 가격이 어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소비는 고만고만했는데 또는 소비는 살짝 줄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재고 때문에 예상치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재고 준 것이 이게 소비가 많아져 가지고 재고가 준 게 아니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재고가 줄었다. 이것은 뭔가 좀 앞으로의 그 인플레이션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좋은 뉴스다 이렇게 읽힌 거죠. 그러면서 S&P 500이 이제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 근데 이제 또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요. 8월달 무역 적자가 미국의 2021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서 3분기에 대한 GDP 성장률을 2분기 때 1분기, 2분기 때 미국이 역성장이었거든요. 3분기 때에 대한 GDP 성장률을 0.9%에서 1%나 올렸어요. 골드만삭스가 1.9%까지 쭉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경제가 미국 경제가 오히려 좋을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에서 200만 배럴 그 하루에 감산 합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도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주식시장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고용 늘어난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였고 또 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주식시장에 이렇게 우호적인 지표는 아니었어요. 무역 적자 낮은 수준 이런 것도 경기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건 아니었고 근데도 어제 주식시장에 이제 사실 그 올라간 부분들은 내일 밤에 이제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에 대한 거죠.
이게 이제 부진할 걸로 전망을 하면서 이게 제일 컸어요. 25만 개 지금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양봉 마감을 했는데, 근데 요게 살짝 좀 걱정스러운 것은 기대치가 지금 낮아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진할 걸로 전망을 하고 시장이 먼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면 시장이 또 상당히 좀 급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제 올랐다고 해서 그 내용상으로 지금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보여요. 이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횡보 중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달러를 보시면요. 달러가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달러가 지지선까지 내려왔다. 이게 이제 달러인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달러가 어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달러 반등세를 보게 되면은, 요 달러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지금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국채 금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요, 국채 금리도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근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 21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달러 반등과 요즘에 국채 상승은 곧바로 이제 주식시장 하락으로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이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쪽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뭐 그거랑 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지금 저항대에 지금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사실은 첩첩이 매물대예요. 위로 도망가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가지는 못할 만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뭐 21선도 지금 맞닿아 있고 위쪽에 지금 첩첩산중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가 힘든 형태예요. 뭐 한두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곧바로 아마 이제 매물을 맞으면서 하락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보조지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MACD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바닥 신호를 살짝 좀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컴퓨터 인터넷이 좀 지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표를 좀 못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S&P 500의 스토캐스틱이나 MACD를 보시면은 살짝 지금 바닥 신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가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수 신호에 기댈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달러나 국채 금리 상승할 수 있는 여지, 또는 그 저항대에 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수 신호 나왔다 그래서 매수를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놓고 경중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외바닥 반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쌍바닥 이상은 좀 잡아줘야지 좀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기대치는, 시장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다음 주에 또 CPI도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 너무 긍정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해가지고 유지하는 게 좋고, 시장이 이제 반등이 저는 이제 조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만은 11월 달에 FOMC 이후에 진바닥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11월 달 FOMC 전에 한번 또 내려왔다가 FOMC 때 금리 결정 이후에 제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한 번 더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은 그러면 힘을 좀 모았다가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훨씬 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바닥이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도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시장이 힘을 좀 모으고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모텍은 뭐 이제 스마트폰 업체로 스마트폰용 안테나 업체로 이제 많이 알고도 계실 텐데 지금 회사 자체가 요즘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린 종목들이 회사 내용이 사업 내용이 새로운 신사업 쪽으로 많이 확장되는 그런 회사들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도 올해부터 이제 차량용 제품 업체로 이제 바뀌는 게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이제는 그쪽에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매출이 올해 1천억 원대인데 매출 비중이 50% 이상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스마트폰보다는 차량용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올해가 이제 그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점이 됩니다. 차량용 부품이라고 그러면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칩베리스터라고 해 정전기 방지 부품이 있고 MLCC, 뭐 BLDC 모터, GPS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안테나 사업이에요. 스마트폰용 안테나 사업인데, 그러니까 모바일용 안테나 사업은 지금 살짝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차량용 쪽 안테나, 차도 GPS 필요하거든요. 이쪽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뭐 1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MLCC예요. 전장용 MLCC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 쪽으로 공급이 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 초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아모텍에서 나오는 MLCC가 그동안에 일본 쪽에서 독점을 하던 부분을 독자 개발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겠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쪽에 지금 제대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겠죠. 차량용 MLCC 부분이. 그래서 이쪽 매출 부분이 내년부터는 좀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이쪽은 좀 빠지고 있죠. 근데 그게, 그 전기차 지금 보조금 지급 이슈 때문에 전기차가 잘 안 팔렸다 이러면서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생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동차 전방 업체들이 지금 생산은 좀 차질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품 업체한테는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됩니다. 그쪽 회사가 뭐 전방 회사가 자동차가 잘 팔리냐 못 팔리냐를 떠나서 어쨌든 생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상승이 이제 하반기 때 더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 때가 이제 실적의 변곡점이 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는 적자가 축소 정도 되는 해.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봤을 적에 턴어라운드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매출이 올해보다 30% 늘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내년도 200억대로 흑자 전환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주가 차트 잠깐 보시면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시장 때문에 지금 저점을 좀 깨면서 내려오고 있죠. 지금 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을 보고 있고 매수가는 어제 종가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21,000원 이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번에는 그 1차 반등 정도 노리고 25,000원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보다 살짝 아래쪽에 1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시장 반등이 조금 우리 시장도 뭐 어제 양봉을 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또 있으면서 보합권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내일의 고용지표까지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